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 일본이 어제 미일 동맹, 미일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 협정문에도 이 히토리 동맹이 담겨져 있었는데 미국, 호주, 일본 이 히토리 동맹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 11시 한 35분 40분경에 이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뭐 상당히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에서 아주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표정은 어떤지, 뭘 먹는지, 뭘 주고받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와서 기분 좋게 밥 먹고 뭐 좋은 얘기하고 다 좋은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근데 그 김해에 도착하기 전에요.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아 순방이다 이렇게 폭스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신 보도한 지 거의 뭐 한 5개월 차 정도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그동안 참 자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되게 이제 준비한 입장으로서는 의미가 남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매듭을 이제 뭐 겨우 지었죠. 투자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세, 그리고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리로 둘러싼 게 무역 자본 전쟁, 뭐 체제 전쟁 해가지고 사실 또 우파 스피커들이 각자 SNS에 막 올린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참 나눌 얘기가 많아서 뭐 하루 종일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얘기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29일 11시 40분에 김해국제공항에 에어포스 1이 도착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방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사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외신은 빠르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 사이에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그 핵심 강물이라고 하죠. 네.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해서 아마 탈중국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무역 자원, 특히 히토류를 마치 무기처럼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뭐 중국이 휘두르는 황금의 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그렇게 뉘앙스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카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바로 스캇 베센트죠. 미국 재무장관 발언에 근거를 합니다. 이분이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우리가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 제재, 그러니까 히토류 무역 제재가 뭐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만 1년 정도 유예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보복성 100% 관세 부과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요. 지금 평균적으로 중국이 맡고 있는 관세가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100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히토류 무역 제재 사라지고 100% 추가 관세가 사라진 거지 기존에 있는 63%의 관세가 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언의 채널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국 주류 언론들, 뭐 MBC, ABC, 뭐 CBS 이런 언론들을 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강요잖아요. 그리고 또 재무를 책임지는 장관이 뭐 보좌진이나 참모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시지만 월가 엘리트 금융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전격적으로 발탁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이제 선봉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이제 신중하고 베센트가 하는 말이 곧 트럼프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확실한 합의 내용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그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파워게임을 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을 한단 말이죠. 네. 거기서 얘기가 끝났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오늘입니다, 당장. 미중 정상회담을 한국 경주에서 하기로 한 날이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달 전부터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조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를 되짚어 보면은 그런 사이에 갑자기 시 주석이 10월 9일에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날이 사실은 트럼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제 역사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평화적 협정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남의 잔치 재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민하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그 어쨌든 뭐 지금 현직 그 리더 아닙니까? 중국에서. 근데 한국과의 수상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좀 가벼워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고의적이잖아요. 10월 9일에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양국 정상이 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무진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히토리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관세 100%를 제외하는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제 결국에는 앙상블이 이루는 거를 아마도 경주에서 보게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3일 전에 한 거죠.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셀 것 같긴 한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9일 시 주석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이제 고의적이었고 옳지는 않은 행동이었죠. 날짜 선택에 있어서 특히.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나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도 있을 거고. 사실은 지금 무역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막 시주석 칭찬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엎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불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반미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트럼프 막 정서가 불안하다, 막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 막 말을 해댑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차분한 상태에서 혹은 실무진들하고 의사소통을 한 과정에서 충분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딜메이커라고 정의를 해요.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야 거래 성사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꺼낸 거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은 시장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시 주석의 체면을 약간 살려주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을 챙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히토류, 중국발 히토류 스캔들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김해 도착하기 전에 일본,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이펙은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그럼 어차피 말레이시아, 일본 다 옵니다. 경주에 와요. 뭐 싱가포르도 오고 다 와요. 그러면은 굳이 에어포스 원 타고 피곤하게 뭐하러 말레이시아 갔다가 일본 갔다가 김해까지 옵니까? 경주까지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지죠. 네, 메시지고 왜 갔냐면은 히토류 스캔들을 해결하려고 간 거죠. 중국 봐라. 우리에게는 대체 가능한 나라가 굉장히 많다. 세일즈를 하러 간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 지금 중국이 사실은 히토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간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요소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10년 전부터 만지작거리면서 무기화를 하고 뭐 동네 폭력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시장을 잃게 되는 자행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첫 번째 하나는 시장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디커플링 하겠다고 벌써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 두 번째 생각보다 히토리 패권이 약하구나. 이게 이제 까발려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뭐 시장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고 이거를 간과하고 날뛰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이번 히토리 스캔들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경으로요. 저희 준비한 자료가 있죠. 준비한 보도 자료를 좀 볼 텐데요. 네. 지금 헤드라인 짧게 좀 예? 헤드라인 중심으로 해주시죠. 헤드라인 중심 보시죠. 헤드라인이 언패킹.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그 구조가 짜여져 있던 히토류의 그 자원 배분을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보도로 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띄워놔 주세요. 얼러트. 이쪽으로 네네. 본 화면으로 거고요. 좀 띄워놔 주십시오. 네네. 이게 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히토류 배터리 금속, 그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핵심 강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고 특수하게 좀 볼만한 게 단순히 뭐 탈중국화, 히토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방위 장비나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그 동맹을 바탕으로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호주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주하고 근데, 미국이 딱 그냥 예. 이 핵심 광물들 동맹 맺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우리가 호주하고 이제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존 자원이 대한민국에는 없으니까 이게 좀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계속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왜 호주를 선택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미국 안에 히토류 매장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프로세싱 채굴하는 게 하는 나라가 드물어서 히토류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매장량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럼 뭐냐? 호주가 일단은 그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하고 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 나라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보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거 뭐 바로 올렸죠. 그래서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 어제죠. 어제 키노트 스피치. 그러니까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노트 스피치 하지 않았습니까? 공급망이라는 얘기가 제가 세봤는데 3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공급망이 너무 취약해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급망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글로벌 공급망은 늘 지금 그 문제를 강조해 오고 있죠. 예. 그래서 리쇼어링을 해야겠다는 것도 사실 그래요. 왜 한 나라가 농업도 발전해야 되고 기간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제조업도 포기하면 안 되냐면요. 중국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 안 파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산업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 중국 중심 히토류 핵심 광물관에서 우리는 나간다. 우리는 탈중국할 준비가 되어 있다. 10년 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예 이제 백악관에서 보도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CSIS라는 건데 이제 아시지만 이거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다음 사진이요. 본부를 둔 싱크탱크입니다. 그림 예. 3번 사진 볼까요? 예, CSIS 나오는 사진 띄워주세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악수하는. 네, 이게 그 여기 사실 그렇게 막 우파적이지는 않고요. 그 되게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민간 싱크탱크인데 아예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단순히 원료 확보, 채굴, 프로세싱을 넘어서 우리 후속 산업까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방위 산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핵심 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첨단 산업, AI에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중국이 말하자면 아쉬워하기를 바라면서 저런 장면을 삽입한 것 같아요. 너네가 히토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무기화하지만 않았어도 첨단 산업에까지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었는데 니네가 그 기회를
너네 스스로 자승자박한 거다. 그런 취지로 저렇게 사진을 올려뒀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네. 후속 산업까지 동맹을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칠 일이라서 미국하고 일본의 동맹도 있는데 여기선 되게 특이한 게 골든에이지라는 얘기 썼어요. 어제 키노트에서도 골든에이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키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요. 42분간 9개월 동안 어떤 지적을 했는지 그걸 숫자로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거기 타임즈 나오는 사진 좀 네. 띄워주세요. 타임 오브 인디아 한번 네. 볼까요? 그 골든에이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다카이치 총리하고 같이 계단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먼저 이거 먼저군요.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보도를 했고요. 내용은 뭐 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CEO 서밋에서 벌써 뭐 N번씩이나 언급한 골든에이지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이 기사는 이런 걸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놨어요. 왜 이 협정이 굳이 경주 에이펙에 앞서서 됐을까? 중국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핵심 요지는 네, 그거군요. 네. 우리나라에 중국 특히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하고 만날 때 우리 히토리오 어떻게 하는지 봐 이거군요.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는 호주한테 채굴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배우겠다는 거냐면은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협정은 사실 일본은요 지금 히토리오 의존도를 중국에서 많이 디커플링했어요. 왜냐면 벌써 15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채굴 기술이 일본이 특화되어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우크라이나나 먼 나라, 중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하고 손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이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 타임 오브 인디아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왜 굳이 에이펙 굳이 만나는데 일본을 경주에서 만나서 하면 되지. 그 다카이치 굳이. 총리의 사진을 좀 뒤에 있는 사진을 다음 날 한번 보여주시죠. 볼까요? 네. 네네. 로이터 통신은 아무래도 조금 그 우파적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향후 6개월 내에 특정 프로젝트 자금 지원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지원한다. 공급망 가용한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 뭐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그다음에 그 포착된 장면, 헤드라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일본에 간 거는 중국 시주석 보라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준비해봤고요. 그다음에 가디언 사진은 생략을 하고,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과 호주의 히토리오 동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아주 협정문에 딱 못을 박았어요. 네. 히토리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핵심 광물들 동맹 체제를 구축하겠다. 미국의 이제 대중전선 핵심적으로 히토리오 규제 강화하는 것에서 강력하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여기에서 지금 잘 존재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에이펙 진행되는 기간에라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제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그 말레이시아하고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냥 워싱턴으로 갔다. 그럼 이제 우리는 큰일 난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핵심 광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동맹,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당연히 한국에서도 하게 해야죠. 한국에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토류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21세기의 석유다. 산업의 혈액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은 우리는 히토류를 안 팔아? 그럼 우리는 뭐 관세 100% 우리는 관세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강경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시주석이 양보를 했죠. 그리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프레임워크를 서명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부존자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산업의 혈액에 해당하는 주요 그 무역 자원을 빙자한 그 공격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에이펙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물 주고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하고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정상끼리니까 필요한 또 친교도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냉면 먹고 뭐 파티하고 해도 돌아서면은 뭐 소대가리네 닭대가리네 이야기하는 게 외교의 그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 숙제는 하고 밥을 먹어야죠. 숙제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숙제하고 밥 먹읍시다. 네, 숙제를 하고 네.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에이펙을 치러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부러라도 가서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될 판에 지금 경주라는 대한민국 뒷뜰에서 지금 호스트로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손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어디 알지도 못하는 외지 딴 데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히토리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특히 저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그 히토리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가 계약 당사자로서 빠져 있다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가장 타격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좀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도 그 동맹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히토리 동맹 현실에 대해서 한국이 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제대로 저기에 히토리 동맹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히토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 구축하는 호주,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짧게 뒤에서 한번 요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이재명 문제가 좀 나왔는데 밥을 먹더라도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공부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책상에 앉아있어 책 보는 척 하지만 엄마한테 나 공부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른 이상한 책 보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 5시간, 7시간 공부했어. 그거 다 헛짓이죠. 지금 오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는 미국 측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이재명이 지금 환호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와 별대로 지금 에이펙 앞두고 지금 폭스뉴스에서 이재명에 관한 지금 폭로라고 할까요? 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부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이거를 보도를 자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보냈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을 앞두고 그 그랜 뉴섬 대령님이시죠. 사진의 그 우측에 나오시는 분인데 6월에 그 방한을 했던 분입니다. 그 모산 대사님이랑 같이요. 그래서 저 대령님이 사실은 한국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장면이 뭐냐면은 일본 도쿄 공항의 팀 에어포스 원이 그 착륙을 하는 장면이에요. 뒤에 사진이? 네네. 그래서 착륙하는 장면이어서 처음에 일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쿄시가 뭐 오후 뭐 5시 10분에 에어포스 원이 뭐 회담 장소로 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6분 40도 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근데 대령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은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이 뜨기 전에 기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김 위원장이 그 수락만 한다면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DMZ에 지금 한국 관광객이 못 가고 있다. 판문점 쪽에 뭐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걸로 예측을 하냐. 그러니까 그랜 뉴섬 대령이 막 웃으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도 뭐 놀랍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스몰벳. 나는 그렇게까지는 예측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이제 하죠. 7분 40초 때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냐? 일본 그러니까 방일 과정에서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에이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섬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이재명과의 회담입니다. 딱 그 고유 명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냥 한국의 투자 무역 얘기 지금 한국 언론에서 막 하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한다면은 중요한 의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3가지 근거를 드세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주한미군을 occupying force, 그러니까 그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 약 600만 달러, 우리나라로는 80억이죠. 혐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그 측근들 상당수가 친북 친북이지 절대 친미가 아닙니다. 김민석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 유섬대령님이 주사파 NL 계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아마 그 NL 계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냐 대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폭스에서 했고 폭스에서 이걸 그대로 내보냈더라고요. 다음 사진 있지 않나요, 저희? 예. 네, 제가 그래서 유섬대령님 트위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탄압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라. 무역 얘기만 하고 올 게 아니다. 돈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압박을 하고 밑에는 이제 김그리치 하원 의장의 글을 거기다 그래, 이제 포스팅을 했죠. 리트윗을 그러네요. 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트윗은 아무래도 그 글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네. 다음 그 제가 네. 유섬대령이 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봤어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검색 다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른 이미지. 예. 아 근데 제가 검색이 그래서 잡혀요? 폭스뉴스 이제 인터뷰 좀 했는데 없어요. 네. 어제 제가 오후 한 6시에 찾아본 거거든요. 없더라고요. 없어서 참 일부러 뭐 모르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폭스뉴스에서 이 정도까지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저 정도였으면 네. 뉴스가 일부러 나와야 될 텐데요. 안 나오네요. 점령구 발언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위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섬대령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회담에서 피한다? 그러면은 한미동맹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다.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좀 다룰 게 협상 장면에서 많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입고 김해 국제공항에 왔고 CEO 서밋에 참여를 하고 정상회담까지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7월에도 지금 한미 회담이 있었잖아요. 정상 그쵸. 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에 외신 보도가 조금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국장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제 8월 그 회담 있었을 때 예. 그 7월 달 회담하고는 뭐가 다른지 이제 외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그림 한 30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30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요건 아마 유엔 총회인가요? 이거는 폭스에서 가지고 유엔 총회가 왔고요. 아니군요. 네네. 이제 유섬대령이 경고한 것처럼 왜 투자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라고 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의안이 어떻게 그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 보이거든요. 시가 그럼 8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이건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에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네. 에이펙은 미국하고 한국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챙겨야 될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경주라는 곳에서 치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호스트 입장이니까 챙길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보시면 헤드라인 보시면은 그러니까 10억 달러의 그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방한했다 이렇게 그 폭스에서 헤드라인을 달았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 지금 폭스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갖고 오는 거야? 확실해지는 거야? 그게 한국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을 보였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저게 이제 만찬에 전에 제가 체증을 그 뉴스를 본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에어포스 원이 지금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갔다. 그런 보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에이펙을 외교 이벤트 정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실익, 공정무역의 회복 이런 걸 보고 있고 게다가 경제 누가 오냐면 오늘 시주석이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주석하고 만나서는 히토류 문제 스캔들을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투자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지어달라 이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한번 볼게요. 31번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
자, 국내 보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거는 쭉 한번 좀 네, 이렇게 네. 예, 그 한번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뭐 웅장한 의장대 포스로 국격 보여줘. 뭐 의장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 의장대 이제 사열을 할 때 그 트럼프가 지나가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내셔널 앤썸이라고 하죠. 미국 국가가 딱 그 울려 퍼지는데 거수 경례를 하고 내려놓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강요들은 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그래서 그 뭐 당연합니다. 자국의 국가가 나왔을 때 그런 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그런 포즈를 취하는 건요. 그리고 이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예. 이거는 네 그 전 사진이요. 쭉 아니 지금은 첫 번째 사진 한번 그 전 다시 사진 그 전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예. 저거는 제가 예. 저건 너무 아기전에 전주 MBC 뉴스인데 제가 저걸 함부로 봤거든요. 트럼프는 알지만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만찬은 특별했나 하면서 뭐 그 음주 장면 포착 해서 제가 한 3번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건배를 하고 상대한 예의상 이렇게 마시는 척만 하지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를 음주 장면을 포착 저거를 만약에 완전히 오보네요.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같이 매의 눈이 봤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술을 술을 원래 아예 전혀 안 안 드시는 마, 분인데. 예,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 네. 뭐 마치 특별한 만찬이어가지고 예. 본인의 그 뭐 인생 이재명 철학에 때문에 음주를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어요. 전주 MBC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마십시오. 야. 음주 장면을 포착했다니요. 저 문제 삼으면 책임질 겁니까?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웃기는 전주 MBC네. 웃기는 예. 전주 MBC요. 예. 세 번째 거 한번 보시죠. 33번. 네. 그리고 예, 다음 사진이요. 계속 네, 넘겨주시죠. 북한. 예. 네,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뭐 북한은 미사일 쐈다, 뭐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고요. 이것도 뭐 사실 10월 9일에 시 주석이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거는 뭐 의장대 사를 받는 거고 다음이요. 네, 캐롤라인 레빗 보이시죠? 제가 네, 가지고 왔고 지금 보면 뭐 국빈방한 공식 환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인석 총리 안 보이죠? 그러네요. 네, 예. 안 보입니다. 예. 네, 오히려 이제 비서실장만 보네요. 네, 위성나 안보실장 보이고 조의원 김민석 총리 보이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이거 아까 그 평론을 뭐 굉장히 격렬하게 해주시던데 뭐 저기 너무 커서 목에 걸 수도 없고 너무 커서 머리 쓸 수도 없는데 저거 왼쪽은 이제 무궁화훈장이고 다 아시죠? 오른쪽은 뭐 신라 천마총 근관의 모형이랍니다. 모형을 이제 수가을 했고 다음 사진이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표정이 근관 표정을 봤는데 별로 이렇게 기쁜 시큰둥하네요. 예. 그냥 이제 말은 이제 좋았다 그랬는데 실제 표정은 시큰둥하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외교가 하니까. 근데 보통 저렇게 걸어갈 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나누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재명이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예의상 그랬나 보네. 마지막 사진 몇 개 있는데 뭐 또 반트럼프 시대가 갑자기 50명이 난입을 했대요. 근데 제가 썸네일에 저렇게 이제 달아서 연합에 저렇게 달아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뭐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진 않았고 뭐 격렬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굳이 보도를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제가 그래요. 이것도 제가 저 문구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펜타닐 관세라고 하면 무슨 펜타닐의 관세 매겨서 합법적으로 관세라고 여기다 뭐 이름을 붙였네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거 펜타닐에 펜타닐 뭐 수입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면 미림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붙였다면 그나마 아이 저거를 연합에서 저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은 펜타닐이 마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타닐 때문에 우리 미국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관세하는 건데 펜타닐 관세가 아니라 저거는 대중 관세라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거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저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뭐 펜타닐에 관세 붙여서 팔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그러네요.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네. 저기 펜타닐에 한 10% 50% 관세를 매긴 왜? 거예요? 저기 그렇게 코카인이나 이해되더라. 저희 코카인이나 필로폰 관세 뭐 이러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완전 정신 나간 정신 나간 저렇게 쓰면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 이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패널이 한 얘기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양국의 그 알력 다툼에서 미세 조정을 해서 뭐 챙길 걸 다 챙겨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에이펙에도 완전히 갈리잖아요. 미국 라인, 친중 라인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경주로 바로 오지 않고 말레이시아랑 일본에 들여다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 돈은 돈대로 쓰고 뭐 국익은 국익대로 못 챙기고 그거는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그 평론은 맞지 않고요. 확실하게 지금 파워게임에서 시주성이 밀렸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은 뭐냐? 이재명 정권의 확고한 입장은 뭐냐? 답을 달라. 그런 얘기. 천마총 그 모형 금관 모형 선물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친중 라인에서 아웃돼서 디커플링 해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핵심이 그건데 뭔 양국에서 뭐 그 애매한 줄타기를 해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네. 본질도 사실은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렇죠. 이거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 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히토리 동맹 문제하고 이재명의 폭스뉴스 소식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